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중도적 문재인 지지자가 바라본 조국의 딸 논문 문제입니다. 자, 이야기는 제 생각인데요. 어제 시사건건을 진행하면서 조국 딸 논문 문제에 대해서 다뤘었어요. 저는 사실 조국 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들여다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카스맨님과 여왕의 신봉님 두 분 다 박사과정을 이미 지낸 분이고 여왕의 신봉님은 지금 의대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두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되었고 느낀 것도 꽤 많았어요. 그런데 어제 진행을 하면서 제가 두 분이 굉장히 격양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반대쪽에선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처럼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게 많은 분들에게 약간의 오해를 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좌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의 정치적인 성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을 좋아할 수 없는 사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적 문재인 지지자다 뭐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국이라는 인물은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이죠. 민정수석을 지냈고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었는데 초반에는 동생 재수씨 위장 이혼 뭐 이렇게 조국이라는 인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의혹들이 막 터져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러다가 말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다시 일본 쪽, 미국 쪽 이쪽 자료 공부에 몰두했었죠. 그리고 이번 시사건건에 여왕의 신봉님이 조국의 딸 논문에 관련된 이슈를 다루겠다고 해서 그때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왕의 신봉님과 카스맨님이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조국의 딸 논문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바로 전 영상 여왕의 신봉님과 카스맨님과 함께하는 시사건건 조국 딸 논문 문제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다른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이 논문의 담당 교수, 단국대 장영표 의과대학 교수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단국대 학교 홍보팀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나친 것이 있었다면 사과한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그런데 학자로서 부끄러움은 없었다. 이렇게 마지막에 한 줄 코멘트를 또 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0일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외국 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도와줘야 되고 고민하다가 에이 그렇다면 제1저자로 놓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지금 와서는 지나친 그런 게 돼버렸죠. 그쪽에서 보호자들이 나보고 그냥 개인적으로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하게 된 거예요. 무슨 전문직 실험실 있는 사람 찾아야 하는데 어디서 제일 먼저 찾겠어요? 학부모 뒤져보는 거지.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이가 조국의 딸이 다니는 학교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부모를 찾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잘했다고는 하지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끄럽지는 않아요. 오늘날처럼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있었다면 안 했겠죠. 자, 이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나쳤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가이드가 없었기 때문에 부끄럽지는 않다. 남들도 다 그렇게 했다.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쪽에서 보호자들이 나보고 그냥 개인적으로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조국 후보가 부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보호자들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같이 부탁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조국 후보도 이 청탁에 관여한 것 같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저 개인적으로는 조국이라는 인물이 우리나라의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검찰, 판사 출신들이 사법개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법조인 출신이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 정권의 사법농단 정말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검찰과 법원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못한다. 이거는 온 국민들이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겠죠. 자, 다른 의혹들은 몰라도 이 조국의 딸의 논문 논란은 그냥 넘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조국을 두둔하는 쪽의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니까
고려대학교에 입학할 당시에 이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에 활용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또 합니다. 자기소개서에 논문에 참여한 적 있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는 쓰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입시 비리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자기소개서를 그런 식으로 쓰면 면접이라는 걸 하게 되죠. 면접할 때 면접관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제1저자로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입학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상식선의 생각일 겁니다. 그리고 조국의 딸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세계 선도 인재 전형으로 지원을 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만한 인재들을 뽑겠다. 고려대학교에서. 뭐 이런 전형이겠죠. 특히 수시가 많아서 생기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1저자로 게재된 논문을 쓴 고등학생 당연히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논문의 1저자로 올라간 고등학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려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사법개혁 매우 중요하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국은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문재인 지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문재인 지지자인데 이번은 아닌 것 같아. 이런 표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스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사건건을 진행하는 두 분, 여왕의 신복님과 카스맨님, 이 두 분 중에 저는 카스맨님과 조금 더 정치적인 성향이나 생각이 비슷해요. 이 카스맨님이 저랑 비슷한 중도적 문재인 지지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왕의 신복님은 합리적 보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인은 의료계 쪽에서는 자기는 매우 진보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달라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보수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보수가 될 수가 없죠. 저는 시장주의자이고 평등주의자이며 자유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수거든요, 보통은. 근데 우리나라에선 저 같은 사람은 진보가 돼요. 이상하죠.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잘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조국 전 수석의 딸 논문 논란은 정말 아쉽습니다. 조국이란 인물에 대해서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조국이라는 인물이 그동안 해왔던 말들과 행동들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자, 여기서 실드를 치거나 반박을 하게 되면 무조건 내로남불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조국 전 수석의 언행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스탠스를 보면 장관 후보를 취소할 것 같지는 않아요. 강행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조국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은 장관이 되는 걸 막을 길은 사실상 없어요. 국민들 여론이 매우 심각하게 들끓지만 않는다면 아마도 법무부 장관이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조국 후보자의 딸 논문 논란은 공정함의 영역을 건드렸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정유라 때문에 촉발됐어요.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네이처 리퍼블릭, 이 나라를 구하신 분, 이분의 도박서부터 출발한 것이긴 합니다만 정유라가 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공정함을 해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도 그 공정함을 해쳤다면 법무부 장관이 될 자격이 있을까?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사법개혁이 굉장히 급하고 이번 타이밍을 놓치면 사법개혁을 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조국이란 사람이 흠결이 있지만 밀어붙여서 조국이란 카드를 사법개혁으로 쓰고 빼겠다라고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런 해결법을 원치 않을 거예요. 제가 조국이란 인물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양쪽 진영의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 시사
영상을 만드는 가장 괴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진영 싸움에 휘말리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국의 법무부 장관을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것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저를 공격하는 거는 괜찮은데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과 그 토착외구 같은 사람들이 저를 같은 편처럼 취급하는 거는 정말 괴롭더라고요. 아마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대다수는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꼭 한쪽 진영에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어떠한 사안에서는 진보적일 수 있고요. 어떠한 사안에서는 보수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정치인도 아니고 꼭 진보와 보수 이분법으로 갈려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의 딸 논문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영역은 아니에요. 공정함과 불공정함의 싸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딸 논문 문제는 공정함을 해쳤다. 이것만큼은 팩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정함을 해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겁니다. 자,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계속 드는 건 사실이에요. 사법개혁은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법농단에 대해서 꽤 많은 시간 동안 다뤘었죠. 시사건건에서. 사법농단이 아주 질이 나쁜 이유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조국이라는 인물을 그에 대한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국을 실드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흠결보다는 사법개혁 완수가 더 우선순위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실 거고요. 사법개혁도 중요하지만 공정함을 해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국 후보를 반대할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무조건 반대하는 토착외구 세력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안타깝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럴 것 같은데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그런 기분이에요. 자, 이제 정보는 나올 만큼 나왔죠. 청문회가 열리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에서 너무 싸우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싸워주세요. 감사합니다. 끝.